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식품업계의 유튜브 같은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 관련업을 하신다거나 혹은 본인의 레시피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온라인 판매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제도였습니다. 2015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5년에 이제 마켓컬리가 처음 나오면서 컨셉이 오프라인에 있는 지역 맛집을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겠다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법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어쨌거나 여론이 마켓컬리가 혁신이라고 해서 마켓컬리에 되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마켓컬리에 입점했던 업체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5월의 종이라는 이태원에 있는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 빵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인허가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담당 서울시청 또 그 용산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혁신을 하는데 공무원이 뭐 방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온라인 찾아보시면은 뭐 5월의 종 마켓컬리 즉석 판매 뭐 이런 걸로 키워드에서 보시면은 당시 신문 기사 같은 거 있는데 뉘앙스가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또 마켓컬리가 적자 많이 난다고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마켓컬리 쪽으로 여론이 우세였습니다. 그거를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었고 단속을 했는데 그 단속한 거 가지고 굉장히 좀 핀치에 몰렸죠. 이걸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은 여러분 건강원 아시죠? 그 흑염소 뭐 개소주 하는 그게 원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작이에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고 해도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홀에서 접대하면 음식점이고 그걸 포장만 팔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었던 거죠. 근데 온라인에서 팔려면은 멀리 파는 거니까 당연히 식중독 위험도 있고 보관도 가야 되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뭐냐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흔히 아는 CJ라든지 뭐 롯데제과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도 좀 기업 규모로 있는 식품회사는 대부분 다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게 막상 해보시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새는 위생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햇섭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위생 기준까지 추가돼 가지고 굉장히 이 시설비 같은 게 많이 듭니다. 또 제품 유통하려고 그러면은 식품 품목 제조 보고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라 치면은 새우깡, 매운 새우깡, 먹태 새우깡 각각 다른 제품으로 봐서 별도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제품만이 사실은 온라인 유통을 해야지 식중독 사고가 안 나는 건데 그때 이제 여론에 몰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어떤 공무원 한 분이 기가 막힌 행정 해석을 하십니다. 그 행정 해석이 뭐냐 그러면은 손님이 와서 직접 전해줘도 직접 전해주는 거고 배달 기사가 전해줘도 직접 주는 거고 택배를 통해서 가도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시면서 택배로 팔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납품은 안 됩니다. 납품이라면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데 이제 공급하면은 거기서 파는 게 되겠죠. 그래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안 되지만은 마켓컬리 사태 이후로 식품 제조 가공업의 해석을 좀 변경하고 관련 규정도 몇 개 사실 좀 바꾸긴 했습니다. 온라인에 못 파는 것들 몇 개 좀 추가하고 뭐 해서 전면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온라인 판매가 되는 것으로 지금은 굳어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취지가 맞죠. 취지가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쿠팡 같은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 직접 사입하는 거고 쿠팡이 오픈마켓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 하는 오픈마켓을 이거는 다른 오픈마켓이랑 똑같이 봐야 되냐 아니냐 요거는 지자체 담당자들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팡에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담당 지자체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리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소송을 하든 행정심판을 하든 해서 이겨봐야 자기만 손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내용은 분쟁을 일삼기보다는 미리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식품 제조 가공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즉석 판매 식품 제조 가공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면허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식품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해외에서도 극히 사례가 없다고 해요. 이유야 어떻게 됐건 간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적은 자본으로 온라인이라는 폭발적인 시장에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소액으로 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유튜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원래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방송을 하려면은 방송국을 차려야 되잖아요. 방송국 차리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인허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처럼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굉장히 시설을 들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도 온라인에 나의 식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뭐 아니면은 내가 온라인에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단순히 다른 데 거를 뭐 위탁 판매를 하거나 사입을 하거나 하면은 마진이 제한이 되는데 내가 뭔가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러저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찬스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까 쿠팡 사례를 이야기했듯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지 이걸로 그냥 끝을 보려고 하시면은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또 다음 단계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높이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테스트용으로 쓰기에는 즉석 판매 식품 제조 가공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